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설 현장의 각종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계 해체 중 안전발판에서 낙상사고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유형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사고로 인해 다치신 피해자를 위해 근제보험 신청 방법 및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초과 손해에 대한 보상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선 근제보험은 내가 일한 산업 현장 등에서 근제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재해 보장 책임보험이라고 불리는 근제는 산재 종결 이후 회사에서 별도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의하여 근제 보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회사의 협조를 구하여 가입된 근제보험 증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청 직원으로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원청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원청 쪽에 근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하청 직원까지 담보를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제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산재와는 다르게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근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배상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에 산재 추가 보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업주가 근제에 가입되어 있고 근제보험 증권을 확보하셨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민영의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청구 후 보상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 요양 종결 뒤 보상 지급 완료 후에 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 완료 후 근제보험 청구를 하는 이유는 산재로 치료를 받았지만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 비용인 비급여와 위자료, 신체에 남은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보상, 그리고 향후 치료비 등을 근제로 처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제보험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으로 치료비, 요양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피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장제비, 후유장애에 의한 장애급여, 간병급여 등을 보상받은 부분을 공제 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액을 추가 보상합니다. 또한 근제는 민법에 의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 또는 피해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적용되어 산재보상과 다르게 해당 근로자의 사고 당시 사실관계에 의한 가실이 적용됩니다. 과실 책임을 따지지 않는 산재와 달리 근제보험에서는 사고 경위에 따라서 구체적인 가실 비율이 적용되며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상금을 공제한 후 초과 손해액을 평가합니다. 산재 종결 후 근제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많이 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가실이 적고 나이가 어리며 후유장애가 남는 변명일 경우가 근제보험으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후유장애란 치료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인 한시장애나 연고장애를 말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가동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후유장애로 인하여 잃어버린 노동능력 대비 소득액의 상실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제보험에서 큰 보상 항목 중 하나인 장애 판단은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다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며 가실 등을 따지기에 유사사건의 법원 판례 등을 살펴봐야 하며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제보험 신청 방법 및 산재에서 못 받는 초과손해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근제보상 같은 경우 민영보험사에서 지급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가실 책임을 과도하게 주장하고 후유장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상의 소극적인 보험사를 상대로 적절한 근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시작으로 본인의 상태를 먼저 체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오니 오랜 경력의 독립손해사정사의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댓글창에 연결되어 있는 상담 폼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